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천혜향과 바나나를 먹고 있는 견저입니다. 먹고 있는 다 방금 먹었는데요. 먹은. 껍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원래 나는 천혜향을 빨리 먹고 녹음을 해야겠다. 천혜향 먹는 소리가 나니까. 바나나는 먹는 소리가 안 나니까 하면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호영이 준 바나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혜향도 너무 맛있어. 재원이 준 천혜향, 호영이 준 바나나인데 그냥 맛있지.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천혜향은 재영이 준 천혜향은 천혜향 치고 약간의 그 씁쓸한 맛이 있어요. 너무 맥락 없이 달고 시지만 하지 않고 씁쓸한 맛이 되게 훌륭한 천혜향이고 맞아. 호영이 준 바나나는 또 너무 부드럽고 향긋하기만 하지 않고 약간 신맛이 있는 또 그런 복합적인. 네, 그래서 복합적인 과일을 두 분이 가져왔구나 그렇네요. 라고 생각했어. 저 쌉쌀하고 신 게 너무 좋아요. 천혜향이 그나마 좀 제일 덜 달고 레드향이나 이런 거보다 좀 쌉쌀하고 좀 덜 익혀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후숙을 많이 안 하고.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나야? 저는 최재현이고요. 왜 이렇게 소개를 계속 끝없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재현이고 시작부터 불평이야. 좋아. 최재현이고요. 그래도 녹음을 시작하니까 확실히 텐션이 올라오긴 하네요. 다 된 것 같아요. 오기 전까지는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네, 자동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걸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긴 한데 F1이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뭐를 시작했다고? F1 F1 포뮬라 1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시작을 아유, 2024년 시즌 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여기 맞춰서 딱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 시즌 6가 작년 시즌에 대한 게 나와서 다 봤어요. 에피소드 10개가 있는데 근데 작년 이때까지는 시즌도 재밌었지만 넷플릭스 볼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압도적으로 경기가 훨씬 재요. 그래서 작년 시즌에 했던 경기를 봤을 때 그 재밌음 이 다큐에서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그 넷플릭스 다큐가 되게 선수들이 보이콧도 중간에 한 적이 있고 너무 진짜? 드라마를 앰프업 해가지고 없는 컨플릭을 좀 만들고 원래 다큐가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액션 찍어놓은 거를 뭐 엠넷처럼 했구나. 엠넷처럼 뭐 근데 그 다큐는 거의 다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많이 그렇게 하는데 리얼리티 TV가 막 찌푸리는 거 이런 거를 누가 말한 거 바로 뒤에 이렇게 쓴다던가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근데 뭐 아주 비도덕적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드라마가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드라마가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드라마는 실상의 드라마보다 못하다.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실상의 드라마가 중계만 보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막 뒷이야기를 막 팔로우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드라마예요? 그런 뒷이야기 팔로우도 해야 되긴 하죠. 뭐 기사로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막 그 컨트랙에 얽힌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벌 팀인데 뭐 되게 내 팀 몰래 뒤로 딴 팀이랑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딴 팀으로 옮긴다던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폴리틱스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는 뭐 뉴스를 봐야 알 수 있기도 한데 이 앵커라 그러나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워낙 잘 아니까 이런 뭐 속속들이 중계에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레이스 자체 드라마가 그런 그 경기 밖의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음을 좀 알게 된 거죠. 더 그러니까 본연에 그냥 집중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경기 자체의 재밌음. 그 전에는 그런 좀 가십 이런 것도 재밌고 뭔가 선수들 간에 이런 거 재밌었는데 네, 경기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음반만 듣는 팬 이런 거잖아. 그렇네. 음반은 근데 저는 그 음반도 그런 것 같기는. 네네네. 음반만 듣고 영상만 보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나 뭐 막 딱히 예능에 나왔다거나 뭐 이런 걸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제가. 네, 예능은 너무 실상에 가까우니까. 아, 뭐 그건 좀 판타지가 이유가 무너지는 달라요. 네네 이해합니다. 네. 예능도 보긴 봐요. 다 어. 보긴 하는데, 근데 예능에서도 어쨌든 그 자기 캐릭터를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능과 그 실제 캐릭터 혼연일치를 이룬 게 더 좋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영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행사를 했는데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든든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가 남이 한 실패 얘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논리라고. 네. 논리라고는 아닌 것 아 그건 같은데. 아니에요. 남이 한 실패는 그냥- 논리라고 얘기 듣는. 그냥 화의 맛을 들여서 이제는 음. 마음껏 화를 내기로. 아니, 화는 좀 자제해 보려고. 네네. 아니, 아쉽다. 기본적으로 화 내니까. 이제 화 말고 딴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화를 내야 돼.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게 실패인 거야. 아 화를 내야 될 때는 못 내고 나중에 따로 내는. 나중에 따로 혼자 집에 와서 화내는 이게 문제야. 진짜요. 또는 진짜 친구들하고- 너무 정말. 또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때 불편했지. 그 자리에서는 불편하고 뭔가 찜찜한데 말을 당장 못 꺼내겠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가 있었냐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뭐 트위터나 인스타에도 살짝 홍보를 했지만 길티 플레저 파이트 클럽이라는 행사를 제목이 너무 좋은데 왜 행사를 저를 열었어요. 초대를 안 하셨는지 정말. 정말. 일단 들어봐. 길티 플레저 파이트 클럽은 어떻게 하게 된 행사냐면 지인이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뭐 오드 컨선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작업실이면서도 뭐 행사도 열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웹툰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BL에 대한 경험들이 좀 생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지인과 이렇게 그냥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BL 얘기를 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사실 BL에 있어서 되게 쪼렙이거든요. 네. 저는 그 회사를 그러니까 웹툰 회사 5년 정도 다녔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 BL에 대한 맞아요. 많이 읽지 않잖아요. BL을 막 열심히 읽지도 않고 근데 그냥 거기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된 그런 케이스라서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너무 그냥 입문자 레벨이고 별로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거를 BL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되게 뭔가 흥미진진하고 되게 고자극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하기가 절대 싫은 거예요. 내가 BL을 왜 설명해? 이러면서 아니 니들이 먹을 거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꺼져라. 니네들 할 거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설명하기가 싫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거를 얘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BL이라는 게 뭐 요즘에는 많이 뭐 양지화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몰래 보고 그 어떤 서브컬처 문화에서만 서로 알고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강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어떤 길티 플레저를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것 자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밥 먹고 이제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는 것도 길티 플레저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길티 플레저고 또 약간 그냥 되게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섹스에 대한 어떤 수치심 또는 자기 혐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너무 그런 뭐랄까 그냥 너무 안전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 나도 약간 뭘 꺼내놓으면 나도 내 살점을 좀 떼어주면 너도 살점을 떼어내서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파이트 클럽이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경악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흔을 입히도록 하자. 이런 기획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최자니까 주최자로서 제가 먼저 BL이 왜 길티 플레저인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하고, 뭐, 그리고 제가 모은 짤들 같은 거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2분에서 5분 정도 자기 길티 플레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행사가 모객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길티 플레저라는 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있고, 또 사실 그런 내밀한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 플러스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웬만큼 나의 길티에 대해서 이미 그 프로세싱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기가 어려운 행사였던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길티가 별로 없는 상태인 사람이 올 수 있는 오게 거예요. 되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행사 자체에 제가 왔으면 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일부. 네, 네. 몇몇 오시긴 했고, 근데 또 약간 저를 불쌍히 여긴 저의 지인들도 아. 온 거죠. 저 행사에 사람이 많이 안 모였다더라. 나도 가줄게. 이런 마음으로. 물론 엄마도 그- 오셨나요? 그게 반반이었어요, 비율이. 이게 네네. 트위터로 모집을 한 거예요. 트위터랑 인스타로. 인스타.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의 네트워크의 한계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한 반반 정도가 섞여 있는 총 8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내가 시간 때울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유튜브를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유튜브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안에서도 무슨 영상을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렇죠.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럼요. 그냥 되게 뭐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들고 오신 분이 한 반인 거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 행사가. 충분히 길티하고 충분히 진짜 밖에 나가서 하면 뭐야 이럴 만한 게 나와야 재밌는데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자체가 많지가 않았다.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네. 게.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조성하지 못했다. 네,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이랑은 뭐 훨씬 많은 딥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타박당하는, 아무튼 뭔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말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을 꺼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되게 많이 신뢰를 서로 쌓고 있어야 되기도 그렇죠. 하고, 서로 네. 공유되는 맥락도 많아야 되고, 여기서 내가 이걸 말해도 안전하다라는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저의 재미도 있지만 이 행사를 기획한 저의 제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약간 뭐 재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저는 좀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거면 왜 이렇게 사람들 모이게 하나,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 또 저희가 리타님의 그 진격하는 저급들 북토크를 이 작업실에서 했는데, 네. 그 같은 자리에서도 작업실은 아니고 지금 그죠. 녹음하고 있는 네네. 작업실에서. 여기 녹음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 영희님이 이제 진행자로서 오셨는데, 영희님도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몇 개 보셨대요, 북토크 영상을. 그러면서 이제 좀 재미가 없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다들 뭐 할 법한 얘기를 하는 게 별로다라고 아니면 하셔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도 별로 상관없는 너무 평이한 얘기만 하거나 이렇게 되기 쉽다. 말씀하시는데 되게 공감했어요, 저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게 밸런스가 진짜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그 두 가지 사이에 뭔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하진 않는데 또 너무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는 아닌 그런 거를 그렇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말하면은 음. 하위 문화 또는 마이너랑 메이저 또는 퍼블릭함과 이 사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숲 해설가처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진짜.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미가
일단 재미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명목이 파이트 클럽이고 제가 이제 서로에게 상을 입히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좋게 좋게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게 문제였어요. 아, 그렇게 그거는 파이트 클럽은 좋게 좋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치. 파이트 클럽은 서로 이제 어. 서로 피를 치고받고 뚝뚝 흘리면서. 네, 그런 일이.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상처 입긴 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주최자만 혼자만 상처를 입었거든. 입고 어, 그 그래서, 상처를 주지 못한 것이 아쉬우신. 맞아요. 제가 상처 음. 줬어야 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이게 아. 뭐냐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그 길티 플레저 참가자 중 한 명이 저의 약간 지인의 지인 뭐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시스 헤테로 남성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분이 처음 말하기 시작한 길티 플레저는 그런 뭐 되게 평이한 어떤 유튜브 영상 보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거 얘기를 하다가 또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맥락이 있었는데 토킹바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킹바. 토킹바라는 토킹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 간 얘기를 한 거죠. 네. 길티. 그 뭐 자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친구가 가서 가자고 한 게 왜 길티 플레저야? 나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돼. 그분은 플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길티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 Willing pleasure. 그래서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거기에 왔을 다른 분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차면서 웃긴데 그 사람은 나름 자기는 이게 그냥 유튜브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뭔가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누가 올지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한 사람의 태도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이 얘기를 같이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입밴을 해야 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그 포지션이라도 충분히 심지어는 그 토픽이라도 여기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면, 그쵸. 당연히 그냥 어떤 사람 정체성 때문에 너는 뭐, 시스 해남이니까 오지 마라. 막 이렇게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정말, 그쵸. 그건 별로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너무 납작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냥 검열이죠, 그냥. 근데 정말 그렇죠. 이제 겐저가 말한 것처럼 토킹바 얘기를 하더라도 시스헤테로 남자의 입장에서 뭐 상당히 어렵겠지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다른 친구랑 했더니 그 친구는 그러면 이제 막 그 모집 설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름 내고 그런 거에다가 막 약속문? 그러니까 뭐 모두 그 뭐라고 하죠? 뭐 서약서? NDA. 아니 그런 것까진 아니고 각서. 그냥 왜 이렇게 무슨 인권단체 행사에서 우리 서로 그 뭐냐 인종차별이나 뭐 성차별 이런 거 네네네. 하지 말기로 하자 뭐 그렇죠. 그런 약속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붙이면은 그래도 알아서 걸러진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살짝 뭐랄까 그걸로 걸러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걸로 걸러지는 거는 뭐 좋은 사회 만들기 뭐 무슨 뭐 인권에 관련된 뭐 뭘 합시다 이러면은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있었어도 이 사람은 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되게 어떤 리버럴한 네.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그냥 on paper 그냥 그치. 보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사람이요. 시해남 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한 사람만 이렇게 패서 좀 미안하진 않은데 근데 참 그 사람 플러스 뭐 다른 몇몇 이렇게 본인의 길티 플레저를 급이 안 맞는 길티 플레저를 갖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뭔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게 저는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네, 죄송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음. 못했고 어 근데 호영이 그 퇴사 파티에서 호영의 퇴사 파티를 여기 오디컨선에서 했잖아요. 그날도 어쨌든 BL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사람이 BL을 한 번도 안 봤더라도 네네. 네, 뭔 얘기인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동급의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날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날은 그래서 제가 BL 얘기를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하면서도 전혀 뭐가 내가 이걸 설명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음. 이걸 만들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어려운 주제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상황도 어려웠는데 그 난이도도 높은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전에 재원하고도 같이 갔던 행사 중에 하나가 킬타임 트래쉬에 그 사우나 음.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사우나. 나는데 그 사우나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익명으로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주제들에 대한 글을 즉석에서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서도 좀 주최자분들은 나는 그냥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최자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 그래서-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두 분이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음, 거의 약간 이거 실패했나? 이런 느낌으로 음. 그렇게 말씀을 너무 아쉬워하시고. 음, 근데 후영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굉장히 되게 엄청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호영이 말한 장치라는 게 그때는 일단은 익명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추가적인 안정성이 그게 장치였네요, 익명으로. 네, 그게 보장하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두 분도 그리고 다른 장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익명으로 돼 있으니까 각자 누군가 랜덤으로 그 글을 읽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 거 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또 장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좀 웃겼던 점은 그걸 읽은 사람한테 나머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맞아. 왜 이 재밌다. 부분은 어떠냐? 마치 그 사람이 작가있냐. 이렇게. 작가있냐? 근데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왜냐면 그 사람이 뭐 그거에 약간 이입해서 막 진짜 좀 거의 연기하듯이 대답한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당황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겉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행사는 좀 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행사가 뭐 10명만 넘어가도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하게 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좀 하기가 끼어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익명성이라는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갔는데 네, 저도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상처를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진격의 거인 그래, 어제 아니야, 이래서 근데 제목 얘기를 다 연결이 돼 있어. 네. 두 개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오케이. 네, 진격하는 저급들에서도 제가 되게 심지어 적어놨어요. 지금 네. 핸드폰에 어딘가에 있는데 네. 진격하는 저급들 읽으면서 일단은 아까도 호영이 잠깐 얘기한 내 글의 독자가 누구라고 상정하고 글을 쓰는가,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계몽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사실 설명한다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쵸.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당연히 조금 더 줄어들거나 특히
토크처럼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거는 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걸 희생하면서까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게다가 캐릭터가 잡히면은 아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자가 돼버리면.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 얘기를 네네 시간만 줄어드는 정도가 본인의 아니라. 네, 얘기를 저는 늘 하시는 것 그런 같은데요. 포지션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겐저는 그걸 자처해서. 잘 조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밸런스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닿는 또 그런 글이 있긴 하잖아요. 있긴 있죠. 네, 있어요. 네. 유니콘이죠. 드물게, 네, 맞아요. 네, 드물게 있는데 저는 호영이 그런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요즘에 있고요. 저희가 몇 편 더 읽었기 때문에 네. 기대가 그리고 더 커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뭐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기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게 인사이더여서 그게 나한테 확 와닿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딱히 그런 생각이 안 들 서로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느껴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진격하는 진격하는 저급들 에서 이현숙 제가 리타 작가님 네네. 미디어버스. 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설명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에 바로 뛰어들 것인가 이거 말고도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유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머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지만 유머라는 게 그 입을 벌리고 웃는 그 입 벌린 속으로 거기서 균열이 일어나고 누가 웃을 때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거 트위터 아니에요?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해서 하신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아무튼 네. 유머라는 거는 사람들의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게 하고, 찢어서 입을 찢어서 거기에 내가 하려고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쑤셔넣는 맞네요. 그런 것이다.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유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함이 남는 게 정말 좋은 유머고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그 약간 찢는 그것이 근데 그런 유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내가 개인으로서는 어떤 걸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진격거에서 돌아오자면 이 작가가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싶었던 이유, 이 책으로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하짐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줬죠. 진짜 특대형 상처를 네, 특대형 상처를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예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진짜 한국에서는 좀 에세이류 특히 막 힐링 에세이 막 이런 거 많이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는 상처 주는 예술을 해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종류의 상처 주고 아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실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상처 좀 주고 다시 아물고 하면서 친구 관계가 생기고 막 이런 종류의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뭐 명절 때 만나서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좋다 되는 거나 그러니까 어떤 종류 막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하고 이제 씻고 나오고 어떤 종류의 자극과 그거 때밀고 막 이런 좋은 상처받고 아픔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해력 뭐 아니면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그런 숨겨진 내면한 부분 특히 조금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 그런 수치심에 대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좀 더 인간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성격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권 문화에서
대화하고 트위터하고 뭐 책 읽고 하면서 하다가 책을 쓰려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사람이 더 적은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고, 책에 대해서 솔직하다고 평을 들을 때도 이거는 한국에서 솔직함이 되게 내가 익숙한 레벨보다 더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함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정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처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상정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옥주현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옥주현이 나는 가수 나왔을 때 옥주현이랑 박범 얘기밖에 안 그 해. 얘기밖에 못해요. 박범 얘기도 할 거 있는데 지금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밖에는 자기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맞고, 그 파이트 클럽, 그러니까 호영이 기획했던 행사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그 호영의 퇴사 파티에 갔을 때도 저는 거기에 오는 사람 중에서는 BL에 있어서 외부자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때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마음을 열 때에는 이제부터 마음을 열어봅시다 라고 하는 건 되게 그냥 부족한 말이고, 그건 그냥 선언일 뿐이고, 실제로는 저 사람이 옷을 훌러덩 벗었으면 나도 훌러덩 벗는 게 예의지라는 그런 합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갔으면 나도 이만큼 가야지, 내가 막 그게 뭐예요 이러면은 깽판 치는 거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 행사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그 퇴사 파티 할 때 그분들도 BL에 대해서 잘 제가 봤을 때는 호영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랬는데, 그리고 호영이 거기서도 수위를 조절을 많이 하기는 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막 자세하게 뭔가 그쵸.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진짜 웃긴 위주였는데,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막 너무 남사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괜저가 말한 것처럼 뭔가 거기서 시발점은 그런 야망가였지만, 야망가와 야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진해서 옷을 먼저 벗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만큼 이만큼 오면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서로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되진 않고, 거기서는 그냥 맞아요. 진짜 아까 견저가 말한 것처럼 그냥 좀 마음이 열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가 그만큼 옷을 벗으면 그런 같이 옷을 벗어주는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벗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막 조금씩 벗고 네. 있는데 나는 이미 다 벗었어. 그럴 때가 여기까지는 많긴 아니에요. 네, 다시 네. 조금 내리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옛날부터 많이 그게 내 기본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또 그 하시오 이런 말투가 또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진짜 꽁꽁 싸매고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네, 그러고 있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롱패딩만 입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좀 걷잡을 수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뭐 얘가 막 왜 옷을 벗고 있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치. 네. 속옷까지만 입읍시다라고 했는데 중간이 없는 사람인가.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좀 그 부분이 저한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만큼 하면 나는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일단 책임감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을 한 건데, 네.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 계속 가주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빌드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조금씩 옷을 벗는데 나는 또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네. 근데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힘들어요. 내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모든 관계에 다 깊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다 깊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진짜요? 네. 네, 몸이 상하죠, 많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만큼. 근데 나는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안 맞춰주는 게 이 사람의 기대도 미리 네. 차단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랑 사실 크게 관계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간관계에서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행사라기보다는. 근데 행사에 어쨌든 행사를 하면 사람이 오니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오면 한 명이 온다는 것은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새로운 세계가 하나 뭐 열리는 뭐 어쩌고 뭐 이런 뻔한 얘기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그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그러니까 그 퇴사 파티는 당연히 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왔고 나 누가 올지 알고 그런 것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맞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근데 그게 사실 좀 컸던 것 같아요. 컸죠. 갔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호영이 초대한 사람들 그렇지. 이러니까 마음이 되게 그럼요. 편안하달까. 그쵸. 그리고 다들 어쨌든 축하해주러 왔으니까 또 너무 우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뭔가 주는 유머 혹은 뭐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다시 시도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훌러덩 벗으면은 저 사람도 훌러덩 벗어줘야겠다. 그런 약간 열린 마음에 대해서 괜저가 얘기를 했잖아.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근데 독자는 독자로서 남으면서 그렇게 똑같이 뭔가 작가에게 상응하는 뭔가 그런 거를 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 그러게요. 독자가 작가에게 상응하는 그만큼 작가는 근데 사실 작가는 자기가 자진해서 벗은 거고 독자는 한편으로는 그냥 너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잖아. 뭐 내가 뭘 또 그냥 읽으면 끝이지. 약간 이런. 아니 근데 그저 그렇게 시니컬하지 않더라도 음. 그냥 너무 즐겁게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는 독자도 어떻게 보면 좋은 독자일 수 있는데 뭔가 에너지를 돌려주는 독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다른 종류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어제도 그 리타님 북토크 때도 그거를 이제 영희님과 리타님이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북토크였는데 두 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파트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한 명이 관찰자고 막 이런 게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대화를 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독자 질문 같은 거를 관객 질문을 받을 때도 어떤 분은 그걸 싹 받아들이고 감명받은 포지션에서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에서 자기가 뭔가를 튕겨내고 반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다른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호영이 주최한 행사 같은 거는 행위자들을 불러내는 형태의 행사니까 그게 분별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냥 요새 쓴 글들에서는 제가 또 좀 너무 솔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앞으로 출판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올리기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글을 제가 두 분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 생각은 또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재원이 말했듯이 그렇게 뭔가 저는 그냥 계속 진심을 말하고 싶기는 해요. 그걸 말할 거 아니면 쓰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되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읽힐 걸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진 않다.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이거에 싸우면서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그냥 말하려고 하고 힘들죠. 진짜 상처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로 결의하시네요. 가끔은 그런 좀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할까? 혹은 나의 뭔가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그런데 그 예전에도 말했듯이 막 내가 이렇게 꼬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의 이런 슬픔들을 그치.
온 세상이 나의 이런 내밀한 것들을 알게 되다니.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진짜 그냥 무쇠? 뭐죠? 질소 무쇠? 하여튼 그것처럼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뒤에 내가 슬픔을 남겼든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런 무슨 말인지 이제 무소 뿔처럼, 아니야? 무소의 뿔처럼 무소의 뿔처럼 네, 코뿔소처럼 네, 네, 코뿔소라고 네, 네, 할게요. 네. 코뿔소처럼 그냥 달려나가. 네 그냥 똥을 싸면서 걸어가더라도 그냥 똥으로 계속 가는 길을 거지. 남기면서 그리고 자기 똥을 막 밟고 가고 그러잖아요. 코뿔소들이 아무런 코뿔소는 많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F1 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일희일비가 할 수 있다. 네 강한 거여서 진짜 막 한 경기 지면 역적이 됐다가도 그 다음번에 완전 하이 완전 무슨 영웅이 됐다가 바로 또 역적이 되고 이게 하이가 너무 하이고 로우가 너무 로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막 막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근데 바로 다음 그냥 넘어가요. 모든 게 그냥 다 넘어가.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서로 욕하다가도 갑자기 또 그냥 네. 왠지 처음으로 F1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러게. 드네요. 두 분은 정말 너무 작가적인 마인드가 강해. 아니 나는 그래도 안 볼 거야. 나는 그래도 그냥 You're 그냥 missing so much. 그냥 읽어보고 위키피디아로 읽어보고 참고만 할 거야 나는.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인생 왜 살아?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데. 진짜 근데 재밌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또 그냥 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주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이런 걸 소비를 시작하는 경로가 누가 그거에 대한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평을 해서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 아무튼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그럼 그 얘기도 해볼까요? 그거 좋다. 완전 좋은데. 뭔가를 읽게 되거나 접한 계기. 난 좋아하는 사람이 주면 읽어. 진짜? 호영이 주면 읽고. 내가 주는 건 안 읽고. 겐저가 준 것도 다 읽었어요. 맞아. 겐저만 안 읽는 거야. 농담이지. 내가 준 나는 거를. 사실 내가 준 거 재원 다 읽고 재원이 준 거 내가 안 읽고. 이게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오늘은 녹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빠이. 바이. 웬만하면 말로 해.